짤고 두발하고 조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맞는 첫 번째 학기 2주차 오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어세스먼트를 제출하고 집으로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뉴질랜드 도착한 일이 아마 가장 집에 늦게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오늘 정말 되게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답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그 얘기 좀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인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팩트야.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걸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마치 사람들이 술, 담배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여나가면서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도 끊어봤고 담배도 끊어봤어요. 근데 술과 담배를 조금씩 줄이다가 끊은 사람은 난 내 생에 본 적이 없어. 대부분의 제 주변에 술, 담배 끊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루아침에 끊었지 술과 담배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끊은 사람은 나는 그런 식으로 금연과 금주에 성공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사실은 망상인 거죠.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 성공한 사람 만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부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떠들어봤자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돈 좀 달라거나 귀찮게 굴고 번거로워지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누가 나와서 그런 자신의 성공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어. 그리고 내가 내 성공에 대해서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심지어 그렇게 성공에 대한 나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마케팅 빨로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잘 모르는 이 멍청한 사람들은 멍청한 대중들은 또 그걸 보고 봐봐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듣다 보면 그게 나랑 되게 가깝게 느껴져. 그리고 그런 유튜브를 막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실에 나는 가난해.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정체성의 동기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직 나의 현실은 가난하지만 언젠가 나도 이 사람처럼 될 거라는 그 정체성의 동기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현재의 그 모습을 내가 유튜브로 구경한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이 사후해석적으로 그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이 사람이 성공까지 가는 그 여정의 개고생을 따라야 되는데 성공한 다음에 보여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이걸 마치 내가 흉내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지라는 이 멍청한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체성 동기화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건 그게 나한테 되게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을 주는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까지 가는 여정의 개고생의 터널을 지나서 거기에 도달한 결과인데 그 사람의 결과를 내가 지금 흉내낸다고 그 사람의 여정을 내가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의 성공의 결과를 흉내내는 걸로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요즘 사람들이 되게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되게 위험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방법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이미 뭔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인지비만이라는 표현을 찰리문고가 썼는데 요즘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챗 GPT한테 뭐 물어봐요. 내가 뭐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물어보면 최소 10가지, 5가지에서 10가지는 드르륵 리스트로 알려줄 거야. 근데 그걸 아는 거랑 네가 그 돈을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수집한 정보가 사실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데 그 정보를 본인이 손에 쥐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본인이 뭔가 이룬 것 같고 마치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거 쉽지 않다. 인생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진짜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봐요.
똑같이 겉으로 봐서는 멍청하고 의아한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진짜 멍청한 거야. 자기가 누가 이거 하면 성공한대더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를 목적과 방향과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자기의 의도와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거라면 너도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 무언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되게 멍청한 돈과 시간과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의 행위의 속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와 동기를 가진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를 쫓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나쁜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지를 못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를 만나는데 첫 번째 남자랑 결혼에 문제가 있었어. 이 남자랑 충분히 뭔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그냥 처잔 거야. 처잤는데 애가 생겼어. 어떻게? 애가 생겼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결혼에 살다 보니까 이 새끼가 나를 때리네? 나쁜 새끼인 거야. 그럼 첫 번째 결혼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고 깨닫고 나와야지. 근데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처자는 거야. 아, 처자는 건 좋다 이거야. 또 애가 생겼어. 그럼 어떡해? 애가 생겼으니까 또 애를 낳아야지. 또 결혼을 해야지.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이 남자랑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여자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의 문제는 사람하고 뭔가 우리가 결혼을 시작한다는 건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너랑 나랑 자려고 섹스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감정적이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동물적으로 아니 동물이냐고. 어떻게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섹스일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의사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결혼도 동물적으로 했어. 근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는데 못 배우고 나온 거야. 두 번째 결혼도 또 동물적으로 만나서 애가 생기니까 그냥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만 몰라? 그러니까 본인만 모른다고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비즈니스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결혼하는 것처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비즈니스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런 문제를 서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용기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렵다.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없으면 그냥 틀리고 실수하고 뭔가 내가 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배우지를 못해.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 삶이 나아지지를 못해. 근데 적어도 멘토가 있으면 내가 뭔가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이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경험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도 과제를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과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실 과제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 근데 이런 거예요. 과제가 화요일 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금요일까지 제출 마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목금에 수업이 없으니까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금에 수업이 없으니까 뭐 과제 이틀이면 내가 충분히 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이게 봐봐요. 개념을 컨셉을 영어로 배웠어. 영어로 배워야 돼. 컨셉을 배웠고 이거를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 그럼 배운 개념을 케이스 스터디랑 분석해서 심지어 이거를 또 영어로 글을 써야 돼. AI는 하나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이거든. 근데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인데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되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사실은 엄청난 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숙제를 받았는데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 숙제를 받았는데 어세스먼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 심지어 나는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방법을 알려주긴 했어. 근데 봐봐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성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방법을 알려줘. 그죠?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법을 알려줘도 뭐 해야 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내 손으로 만져가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들었을 때는 먼저 머티리얼을 읽어. 그리고 어세스먼트를 읽고 너가 여기에서 찾은 컨셉을 여기 적용해서 그걸 너가 라이팅을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사실 또 오늘 와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봐봐요. 원래 좋은 식이면 도서관에 짱 박혀서 나 혼자 하루 종일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그거를 완성했을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여기 왔을 때 첫 번째 나의 목표는 좋은 아카데믹 그 어치먼트를 얻는 게 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에 창업자 마인드로 내가 창업자의 마인드로 창업 이민의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여기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찾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게 나의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을 내가 놓치는 순간 오늘과 같은 과제의 푸시가 들어오면 여기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막 생각하면 과제가 뭐 되게 챌린징하고 과제가 되게 도전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빠져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과제를 사실은 할 뻔했어요. 근데 반 클래스메이트하고 전화를 했는데 학교 오늘 온다고 했어. 근데 안 온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전화를 한 게 걔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 왜? 와서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파타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걱정하고 걔를 도와주려고 사실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걔가 학교에 안 와서 조금 있다가 그럼 학교 오면 연락하라고 그러고 이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근데 자기 집에 오래. 그래서 내가 나 좀 전에 점심 먹어서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들 지금 막 뭐 하고 있대. 그래서 오래.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되게 활발한 친구 있어요. 되게 활발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래. 그래서 원래였으면 점심도 좀 전에 먹었고 숙제도 해야 되고 바쁘고 근데 안 갈 이유가 충분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갔어. 왜? 가는 게 나답지 않은 거니까.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과제를 쪼물딱거리고 나 혼자 그걸 하는 게 원래 좋은 쑥스러운 건데 이 무거운 과제 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뭔가 이 친구들한테 내가 또 배울 수 있는 거 과제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인디안 뭐라고 할까 그 로컬들이 먹는 그런 간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만들어준 간식을 맛있게 플러스 재밌게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손님이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과제하라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파트에는 거의 집중을 못했어. 왜?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그 친구가 얘가 아직 과제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때 이런 거예요. 과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주어져 있는 리딩 머티리얼 다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과제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과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첫 번째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된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결된 상황이라는 걸 다 이해를 하고 나서야 이 메인 컨셉에 얘를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리딩 머티리얼 얘를 안 읽었어. 근데 얘는 시간이 없어. 좀 이따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얘를 또 도와줘 가면서 숙제를 하려니까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이제 거북이처럼 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나가면서 집주인이 심지어 나갔어. 우리만 남겨놓고 자기네 놀다 올 테니까 이때까지 니네 숙제 다 끝내라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꾸역꾸역 숙제를 또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근데 이제 원래 또 조은숙 스타일은 막 또 쪼물딱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또 자기는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필요하대. 그래서 하다가 잠깐 수다를 떨다가 하다가 잠깐 수다를 떨다가 근데 막 마음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집중해서 빨리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근데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분위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원래 내 기질과 다르게 그 불편한 그 갈등을 마음속에서 겪으면서 그냥 그 불편한 과제를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과제가 아직 반 정도가 좀 넘게 끝났나? 막 하고 있는데 걔네가 돌아왔어. 근데 막 주방에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녁은 안 먹을 거야. 뭐 설마 저녁까지 먹으라고 하겠어? 근데 좀 이따가 또 애들이 온 거예요. 저녁 먹어야 되는데. 나 괜찮다고. 저는 원래 저녁도 안 먹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파스타를 했다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가서 파스타를 먹었어요. 먹으면서 또 잠깐의 수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식사가 끝나니까 다시 너 빨리 방으로 가래. 또 숙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으로 가서 과제를 마쳤어요. 과제가 10시 맞춰야 돼. 10시까지가 맞춰야 되는데 8시 반에 과제를 마치고 근데 또 그게 양식이 막 이게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되게 까다로워요. 뭐 폰트는 얼마여야 되고 막 줄간격은 얼마여야 되고 막 이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어떤 과제의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되는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가 이 친구가 나보다 심지어 과제를 또 빨리 끝냈어요. 뭔가 이제 그 중간에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하고 심지어 이 친구가 그 포맷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나라면 하루 종일 쪼물딱거리면서 뭔가 그 내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접근해서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잘 그 혼자 이걸 되게 꾸역꾸역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혼자 도서관에서 하는 스타일로 했을 거예요.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근데 오늘은 정말 나답지 않은 스타일로 하루 종일 그 마음 안에 그 불편함을 막 계속 가져가면서 보냈는데 왜 오늘 내가 그런 불편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냐. 멘토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너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너가 거래하는 거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거고 이거 안 되면 영어라도 확실하게 잘해야 돼. 영어라도 확실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유튜브를 찍잖아요. 유튜브 찍는 순간이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하는 제 멘토님 수업 참석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이끄는 MF케어 독서 코칭 수업 이 두 가지가 유튜브 이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 내가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내가 한국말 쓰는 유일한 시간이야. 한국말 안 써요. 심지어 고양이랑 얘기할 때도 고양이한테도 영어로 얘기해요. 고양이한테도 영어로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은 인도에서 왔어요. 영어 다 잘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국어가 훨씬 당연히 편하지. 그러니까 인도어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영어와 능숙하면서 인도어를 쓸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영어를 아직도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처럼 영어를 쓰기가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려고 다들 어마어마하게 다 각자 돈을 많이 쓰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뭔가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왜 내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적과 의도가 흐릿해지는 순간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을 따르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목적지에 내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의도와 목적의 리마인드. 왜? 인간은 정말 빨리 까먹거든.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들어오면 그 감정적으로 내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목적과 의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항상. 정말 스스로에게 정말 각인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멘토님이랑 약속했던 거 멘토님이 조언해 주신 거 너가 시간을 보내는데 애매하게 중간값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확실하게 차라리 어린애들하고 어울리고 너가 얘네들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노인들하고 시간을 보내라. 이게 안티프레질에서 나심 탈레브가 제안하는 바벨 전략의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저희 멘토님도 항상 중간값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확실하게 뭔가 내가 정말 노동을 하거나 택시 운전을 하거나 확실하게 뭔가 내가 진짜 그런 노동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점에 있는 진짜 막 억만장자 부자들하고 소통하거나 이 중간값에는 우리가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 떠드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떠드는 사람들은 절대 억만장자 부자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억만장자 부자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떠들지 않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중산층인데 중산층 중에서 조금 그래도 뭐 약간 upper middle class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중산층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하고 그걸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변화하려는 순간 우리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 얘가 좀 뒤지려고 그러나? 근데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화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나를 세워놓고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줄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누가 와서 이런 악담을 달았어. 악플. 이제 한국말이 자꾸 잘 안 나와. 아무튼, 악플을 달았어요. 악플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맨날, 아픈 소리 하니까. 맞는 소리인데,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누군가는 뭐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맞는 말에 틀린 말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서 누가 조은숙한테 저 조은숙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대. 맞는 말로 팩트로 조지는 거를 쟤한테 누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근데 봐봐요. 제가 교육에 1억 넘게 쓰면서 뭐 했게요? 교육에 1억 넘게 쓰면서 했던 게 바로 그 푸시 서비스예요. 부자들한테 돈 내고 고용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우쭈쭈 하면서 우리를 뭐 동기부여할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 팩트로 조지는데 한마디도 내가 뭔가 이 사람 말에 반박할 수 없는 팩트를 가지고 조지는데 그게 부자들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그거를 하려고 뭐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는 거고 그거를 하려고 부자들을 우리가 페이하고 고용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듣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이 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뭐라 할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걸으면서 거기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 하강 구면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내가 구멍을 촘촘하게 막을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우리가 부자들한테 진짜 배워야 되는 건데 근데 멍청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그냥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걸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서비스이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컨텐츠이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왜? 주은숙 채널에 와서 이거 누를 때 돈을 안 냈거든. 근데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받은 주은숙은 이게 얼마나 값진 서비스인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공짜로 주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벼랑 끝에 나를 세워놓고 사실은 스스로 그 벼랑 끝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벼랑 끝에 서서 자기를 스스로 떨어뜨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인데.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벼랑 끝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 상황 안에 나를 몰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푸시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일을 내가 그냥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 멘토를 만나야 된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경험 자체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유학을 했고 똑같이 뉴질랜드에서 왔어. 똑같이 뭔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봐서는. 근데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의 질과 시간의 농도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구호에서 안 만들어진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을 기록할 수 있으면 사실 더 베스트. 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쓰는 돈이랑 시간.
내가 지금 어디다 돈을 쓰고 있나? 내가 지금 돈을 쓰는데 소비자로 오로지 이기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인지, 아니면 내가 쓰는 돈과 시간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과 시간이고, 내가 지금 대부분 보내는 내 시간이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감정을 쫓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쓰는 시간이 공급자로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쓰는 돈과 시간이 공급자로서의 돈과 시간인지,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이 소비자로서의 돈과 시간인지. 똑같은 시간을 써요. 우리는 똑같은 돈을 쓰고, 근데 똑같지가 않다고. 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소비자로 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은 그 시간 안에 5년 후 10년 후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쓰는 돈과 시간이 이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선행지표가 될 거고, 이 사람이 공급자의 관점, 공급자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쓰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5년과 10년 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나 영어를 나름대로 20년이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참 요즘은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참 내가 쓸모없는 영어를 올해도 배웠구나. 왜? 막상 여기 나와서 내가 필요한 영어는 막 그 문법에 맞게, 규칙에 맞게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 현실의 영어는 막 그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막 정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딱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돈 되는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여기 와서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클래스메이트들 중에서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친구 한 명이 자기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영어의 능숙함, 물론 중요하죠. 영어의 능숙함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다. 매니지먼트 수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기술과 이 사람의 어떤 그 다른 능력에 비해서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내가 영어가 능숙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나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와서 전화를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서비스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한테 네가 어떤 의도와 어떤 소비 패턴과 어떤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한테 A부터 Z까지 자기네 성품과 서비스의 그 장점을 누르륵 나열을 하는데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고, 얘가 제일 원하는 게 뭐고, 이걸 분석해서 얘한테 제일 좋은 걸 내가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지만 영어를 내가 능숙하게 유창하게 문법적으로 아주 코렉트하게 막 진짜 실수 없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영어가 돈 되는 영어랑 상관이 없고, 내가 하는 영어가 뭔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고, 내가 하는 영어가 되게 지루하고, 내가 하는 영어가 오로지 클래스룸 잉글리시라면 돈 버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다.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영어를 오래 배웠는데 교과서에 안 나오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 안 나오는 상황. 교과서에 안 나오는 상황을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런 그런 상황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학원에 그렇게 막 진짜 5년, 10년 많이 다녀도 내가 막상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을 진짜 내가 살아보는 거라. 그러니까 살아보는 게 여행, 제발 그러면 한 달 살이 막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여행자로, 소비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현지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그 환경 안에서 버무려져서 학교를 다녀보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경험을 해봐야지. 일을 하거나 최소한 내가 성인으로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푸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현지에서 현지 사람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했을 때 내 영어가, 옛날에 내가 배웠던 영어가 쓸모 있는 영어로 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론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다.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걸 사실 멘토님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 환경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이론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하고 뭐 세상에 뭔가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To change, you gotta change.